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상속과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오버라이딩을 하는데 여기서 다른 객체지향 언어와 차이점은 이 프로퍼티와 메소드의 상속과 그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프로퍼티가 프로퍼티를 만드는 방법이 저장 프로퍼티, 세이브드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저장 프로퍼티와 연산 프로퍼티, 영어로는 컴퓨티드 프로퍼티에서 계산이 가능한 프로퍼티 형태의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이 상속과 오버라이딩이 좀씩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저장 프로퍼티가 기존의 그 객체 제한 언어에서 사용하는 프로퍼티와 같은 기능이고요. 이 스위프트에서 추가된 그 프로퍼티가 연산 프로퍼티, 영어로는 컴퓨티드 프로퍼티에서 어떤 계산이 가능한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계산을 위해서 프로퍼티를 만들 때 중괄호 안에 어떤 결과를 연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소스가 들어가고요.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리턴으로 해서 이 프로퍼티에 넣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기존에 배웠던 객체지향 언어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과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상속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속은 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와 메소드, 그러니까 변수와 함수를 다른 클래스에 그대로 승계해 주는 것, 그대로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식이 어떤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스위프트 상속은 클래스에만 있고 구조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로부터 기능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요. 승계해주는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입니다. 또는 슈퍼 클래스, 또는 상위 클래스. 같은 용어입니다. 혼용해서 씁니다. 승계받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 하위 클래스라고 명명합니다. 이것도 섞어서 쓸 수 있으니까 부모 슈퍼 상위는 승계해주는 거,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서 내려받는 거는 자식 서브 하위 클래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받는 클래스도 새로운 자식 클래스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중간에 상속받은 클래스가 또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대가 물려, 4대 계속 물려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일 상속만 가능합니다. 부모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 상속이나 오버로이딩이나 여러 가지 더 복잡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객체지향하고 유사한 상속과 오버라이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요. 더 깊은 스위프트만의 문법적인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차후에 어떤 이 기본 사용 방법을 익힌 후에 경험을 많이 쌓으면 충분히 그것도 학습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속을 위해서 용어가 필요한데 자, 기본 클래스라는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 기본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는 클래스, 가장 상위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클래스를 기본 클래스라고 합니다. 슈퍼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고 정의하는 클래스는 자동으로 기본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비클 세미콜론을 넣고 여기에 슈퍼 클래스를 넣는데 이 슈퍼 클래스가 없다면 이건 다 기본 클래스입니다. 자, 우리는 비클이라는 이건 탈 것입니다. 탈 것의 모든 것을 다 비클로 표현을 합니다. 비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속이 없기 때문에 밑에 슈퍼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기본 클래스가 됩니다. 자, 이 비클 클래스에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실습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프로퍼티와 메소드, 상속과 오버로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제를 실습하면서 이론을 섞어서 설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 클래스 비클을 만들었죠. 여기에 커런트 스피드, 이건 변경이 가능하죠. 이거는 저장 프로퍼티입니다. 이렇게 이 방식이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퍼티고요. 기존 방식을 저장 프로퍼티라고 명명하고요. 이거는 saved 프로퍼티라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스크립션이 이제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퍼티 설정 방법인데, 대입문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 하는데 중괄호를 통해서 처리가 들어갑니다. 중괄호를. 그리고 여기는 그냥 바로 리턴을 통해서 문자열을 만들고 이걸 디스크립션에 넣는데, 이 리턴 앞에 수식 연산도 가능합니다. 어떤 연산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리턴으로 보내주면 이거는 연산 프로퍼티, 컴퓨티드 프로퍼티라고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클은 커런트 스피드, 디스크립션 두 개의 프로퍼티와 사운드라는 메소드 하나를 추가합니다. 근데 이 기본 클래스에는 사운드에 내용이 없어요. 비내용입니다. 이거는 차후에 상속을 통해서 오버라이드 통해서 새로 재정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기본 클래스는 이렇게 틀만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어떤 내용을 넣어도 됩니다. 사운드에 기본 기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하면 이 기능을 자식이 그대로 받아서 추가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클에는 커런트 스피드와 이건 현재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 디스크립션 두 개의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사운드는 비클이 내는 소리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지금 디버그 에리어에 하니까 이거를 프린트문으로 해서 이 탈 것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 소리를 넣어 주려고 합니다. 기차 같은 경우는 뭐 칙칙폭폭 한다든지 이렇게 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클을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사용하는 방식은 비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타입이 정의된 것이니 이 비클 타입을 인스턴스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뒷부분에 생성자를 추가한다 그랬죠. 비클 이 클래스 명에 가로 넣으면 이건 생성자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겠죠. 초기화 함수가 됩니다. 초기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콜론을 해서 비클 써도 되고요. 클래스명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됩니다. 생성할 때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도 됩니다. some vehicl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some vehicle이라는 vehic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some vehicle은 인스턴스고요. vehicle은 클래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생성이 됐으니 이건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는 메모리상에 올라와서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소가 있고요. 이 주소를 통해서 처리가 이제 가능합니다. 자, 비클 프로퍼티 메소드에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인서스가 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존재해졌기 때문에. 썸 비클의 디스크립션 하면 이 디스크립션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잠깐 여기까지 한 거를 실습해 보도록 하죠. 마이 클래스 2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 클래스 2를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이크로스 2를 선택해 주시고요. 뉴 파일을 추가한다 그랬죠. 자, 코코아 터치 클래스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vehicle 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 클래스가 NS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겠습니다. 지우면 기본 클래스가 됩니다. 최상위 클래스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자, 현재 속도 0.0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 프로프트라 해서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소리를 넣을 거고요. 자,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저희 이전 시간에 배웠던 객체와 클래스의 진도하고 유사합니다.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 view did 로드 함수에서 디버그 에리어에 출력해 보도록 합니다. 그대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오늘 호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스크립션을 출력을 합니다. 자, 비이클로 해서 여기 특수 문자가 들어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속도는 0.0입니다. 현재 커런트 속도가 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객체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실습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다시 이제 상속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출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뭐 서브 클래싱이라고도 합니다. 서브 클래싱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요. 이 서브 클래식은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클래스에서 새 클래스를 기초로 하는 행위로 하이 클래스는 기존 클래스 특성, 기존의 부모 특성을 그대로 상속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새 특성을 서브 클래스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하이 클래스에 슈퍼 클래스가 있음을 나타내려면 슈퍼 클래스 이름 앞에 콜론을 쓰고 이렇게 콜론을 쓰고요. 하이 클래스 이름을 씁니다. 앞에는 하이 클래스 이름이고요. 뒤에 슈퍼 클래스가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의 상속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와 프로퍼티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서브 클래스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와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갖는 이 슈퍼 클래스가 갖는 메소드와 프로퍼티도 같이 갖게 됩니다. 이 자식들 서브 클래스는 부모 거와 내 거를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지겠죠. 자, 이제 실제 상속을 만드는 분석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켈이라는 탈 것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탈 것과 연관되는 서브 클래스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하는 서브 클래스를 하나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탈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탈 것에는 뭐가 있는가를 찾아보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도 탈 거고요. 자동차도 탈 거고요. 기차도 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비클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시클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이시클도 탈 것이기 때문에 이 자전거도 탈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시클을 만들 때 비클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위 슈퍼 클래스는 현재 바이시클 탈 것들의 공통적인 것만 모아놓는 방식이 슈퍼 클래스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하여튼 비클에서 만들어진 메소드와 프로퍼티는 바이시클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바이시클에서는 헤드 바스켓, 바구니가 있는 거 없는가? 기본이 없네요. 자전거에 바구니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뭐, 특히 이제 따로 바구니가 달리는 자전거를 따 별도로 구입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별도 속성으로 추가했습니다. 바이시클은 하나밖에 없죠. 헤드 바스켓. 근데 쓸 수 있는 거는 커런트 스피드도 쓸 수 있고요. 디스크림도 쓸 수 있고요. 사운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클이 갖는 메소드, 프로퍼티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스클이라는 클래스에서 비클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했으니까 비클은 슈퍼 클래스가 되고요. 바이스클은 하이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 비클에 들어있는 모든 걸 바이스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이스클 클래스는 자, 비클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상속할 수 있고요. 상속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특성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스클은 커런트 스피드, 스크립션, 이거 속성이었죠. 사운드, 메소드, 모든 특성을 자동적으로 얻게 됩니다. 상속받은 특성 위에 헬스 바스켓이라는 프로프트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걸 추가할 수도 있었죠. 자, 기본적으로 새로 만드는 모든 바이스클 인서트는 바구니가 없습니다. 아까 폴스였죠, 기본이. 폴스였기 때문에 바구니가 없습니다. 폴스를 true로 설정하면 바구니를 가지게 설정합니다. 자, 이 바이시클이라는 인스턴스는 바이시클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죠. 이 바이시클 인스턴스는 바스켓이 있죠. 그러면 true를 넣어줘요. 없으면 그대로 폴스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용이고요. 바이시클을 실제로 한번 소스로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클래스를 또 추가합니다. 마이 클래스 있죠.
이거를 new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코코아 터치 선택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추가해도 되는데 여기 아직 추가는 안 됐네요. 여기에 바이스클을 추가한다 그랬죠. 바이스클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스클 스위프트 하나 더 추가됩니다. 여기 NS 오브젝트가 아니라 비클로 상속 받습니다. 비클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비클 클래스를 상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 하나를 수정합니다. 바스켓 기본은 폴스입니다. 폴스로 추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는 다 만들었어요. 비클 걸 모두 다 쓸 수 있고요. 이걸 그대로 바이스클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비클을 추가한 거고요. 자, 바이스클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바이스클을 추가해주고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또 못할 자가 있네요. 바이스클 클래스를 가지고 바이스클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스클.has 바스켓을 true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스켓이 있는 거죠, 바거지가.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디스크립션 또 있겠죠.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를 바이스클로 바꿔야겠죠. 바이스클 클래스니까 여기는 썸 바이클이 아니라 여기는 바이스클이죠. 새로 만든 인스턴스 바이스클.디스크립션 description 하면 새로 만든 바이스클 이거 있죠. 이거의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을 해보죠. 자, 앞에 건 비이클은 앞에서 추가한 거고요. 자, 바이스클은 방금 전에 상속받은 바이스클을 출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의 간단한 사용 예제를 해봤고요. 다음은 자, 바이스클도 비이클로부터 상속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 이 바이스클을 또 상속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죠. 자, 바이스클은 바이스클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이스클 클래스는 그 비이클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니까 모든 특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게 현재 스피드를 15.0을 수정해서 출력을 하면 이 현재 스피드가 이걸 바뀐 걸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스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그 인스턴스로 커런트 스피드라든지 디스크립션을 이거는 비이클 클래스의 프로퍼티였죠. 이것도 사용해서 현재 바이스클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커런트 스피드도 수정해서 다시 수정을 해보죠.
프론트 스피드를 15.0으로 수정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하면 0.0이 바뀌겠죠. 이렇게 이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속성을 수정해서 현재 내 거 같이 쓰는 겁니다. 바이스클 디스크립션을 출력을 하면 내 거의 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바이스클이죠. 자, 지금 현재 상속에 대해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현재 이 바이스클은 비클로 받았는데 이 바이스클을 다시 상속받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이스클 클래스를 상속하는 2인승 자전거인 텐덤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클에서 자, 비클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죠. 뭐가 받았죠? 바이 시클이 받았고요. 이거를 다시 텐덤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텐덤 클래스에서 바이스클 속성과 비클 속성을 사용하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덤 클래스에 대한 구조가 나와 있네요. 텐덤, 바이스클 상속을 받았고요. 콜론으로 구분하는 거. 텐덤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탑승 인원이 추가됩니다. 속성으로 탑승 인원이 0명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속성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텐덤은 바이스클에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바이스클 클래스 특성을 모두 가질 수 있고요. 그러므로 헤스 바스켓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클 것도 커런트 스피드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것도 다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클래스에서 텐덤 클래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것과 터치 클래스명은 텐덤 을 추가하고요. NS 오브젝트를 바이스클로 바꿔줍니다. 탑승 인원 수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고 0을 만듭니다. 자, 이거 속성 하나만 추가를 했습니다. 텐덤 클래스는 나머지는 바이스클에 있는 거, 비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추가해 보도록 하죠. 텐덤을 텐덤 클래스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를 가지고 생성자를 가지고 만듭니다. S 바스켓 true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텐덤은 바이스클의 속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텐덤 클래스에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점 패신저를 2명으로 2인이 탈 수 있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커런트 스피드를 21.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붙여. 디스크립션을 출력을 하면 이 텐덤에 들어있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텐덤에는 텐덤 클래스에서 있는 탑승 인원수와 그 다음에 바이시클 클래스에 있는 헬스바스켓, 그 다음에 비이클 클래스에 있는 커런트 스피드를 프린트에서 디스크립션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립션에서는 커런트 스피드를 출력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자, 그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텐덤은 22로 출력이 됐죠. 이런 식으로 비이클, 바이시클, 텐덤 상속의 상속을 받는 클래스의 구조, 상속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